나 김인식은 1947년 3월 금음날 보은군 해북면 마고리에서 출생했습니다. 1953년 4월 청주 남성초등학교 2학년까지 재학하다가 그해 바로 남이초등학교로 전학하여서 1960년 3월 초등학교 졸업하고 청주 청원중학교 입학하고 가장 형편이 어렵고 해서 중도에 졸업도 못하고 휴학가를 내고 부모님 농사일을 돕게 됐습니다. 1977년 2월 4일 해병대 입소해서 신병을 은소를 거쳐서 해병대 특수요일 때 교감지 교육중대에 실무 배치하여 복무하던 중 1969년 1월 1일 파월 청룡부대 전투병으로 1년간 복무하게 됐습니다. 월남서 복무하면서 크고 작은 전상도 있고 해군 의무중대 입원 치료도 받은 바 있습니다. 1970년 2월 4일 귀국하여 곧 바로 전역 해병병장으로 전역하였습니다. 마땅한 직장과 삶의 어려움이 있기에 1970년 7월 23일 파독 광부로 지원해서 독일에 가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막상 가보니 한국의 소식이 너무 캄캄하고 알 길이 당시에는 없어서 71년 3월 1일 한국일보 장기영 사장님의 의뢰하에서 한국일보 지국을 계속하면서 지국장을 시작하게 되면서 광산에 근무하면서 종이신문을 우리 광부들과 간호사들, 전 유럽에 있는 우리 한인들의 신문을 돌리면서 그 소식을 전하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일보 사직하고 동아일보 지사장을 거쳐서 교포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많은 우리 교포 사이에 어려움이 산재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첫째 우리 한국어에 대한 2세들에 대한 그러한 어려움을 봉착하면서 제가 한인회장을 역임하면서 한글 학교를 첫 문을 열고 개설도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1983년 우리 대한민국의 마지막 왕이신 영친왕 부인 가해 이방자 여사를 초청하여 당시 자선 사업을 돕는 그런 사업을 하신 이방자 여사님의 그림과 도자기, 칠보 이런 것을 전시하면서 자선 자금 마련하는데 미흡하나마 직접 참여하고 또 제가 궁중 의상쇼 하는데 왕 평상복을 입고 참여하게도 되었습니다. 제 아내와는 여행 중에 우리 국내에서 잘 알려지는 코이켄호프 튤립 전시장 관광 중에 아내를 첫 번 보고 교제를 하면서 1972년 제20회 뮌헨 하계 올림픽을 같이 참관하게 되었는데 올림픽 입장권이
요즘에는 올림픽 입장권 구하기가 사실 하늘의 별따기일 겁니다. 당시에 제가 입장권 300매를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교포들 버스, 관광 버스 직접 개절해서 올림픽 응원단으로 가게 되었고, 우리 한국 선수들의 배구, 복싱 이를 관여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올림픽이 한국일보 사장 장경 IOC 위원이 저희 신문사 사주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뮌헨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됐는데, 사장님 수행과 그리고 마라도너 손기정 옹도 당시에 올림픽에 참여했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사장님한테 결혼 주례를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와이프 출입 전선생 만나고 올림픽 이렇게 참가하면서 버스하면서 했는데, 사장님께서 혼께 그래 내가 주례 서주겠다고 해가지고 그해 72년 올림픽 바로 끝난 8월 16일인가 올림픽 끝났는데 9월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사장님이 원래 바쁘신 분이고 당시에 또 경제개혁원 장관 겸 부총리이셨고 원부상 도저히 올 수 없다고 하던 그런 통보를 받고 우리 한국일보 파리 특파원 쪽으로 연락을 했는데, 그런데도 날짜는 이미 잡혀가지고 사실 이리저리 뛰다가 함께 우리 한국일보 연수 나왔던 그 기자분 한 분이 있습니다. 그 기자분이 제 주례를 참여하고 보은대학교 우리 한국어 국문학 박사 구기성 박사입니다. 구기성 박사님이 주례를 서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사실 그게 이제 뭐 행복하다고 할 수 있죠. 했는데 그 결혼하자마자 제가 이제 잠시 국내에 들어와서 사실 그 한국일보 그 중학동 그 10번지인가 그 이제 한국일보 청사 우리 사장님실 직접 가가지고 그때 사표를 사실 제가 수리를 하고 그러고 사실은 다른 인생 길을 걸어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또한 그 역시 만만치 않아서 다시 독일 들어갔죠. 독일 들어가서 동아일보 지사장도 이렇게 맡게 됐고 또 크리스찬 신문 유럽 지사장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그 집사람 결혼하고 나가지고 심장병이 왔어요. 심장병이 왔는데 집사람이 원래 그 디셀도르프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심장병 간호사인데 당시에는 제가 그 유통업 그 가게를 마트를 경영을 할 당시인데 집사람이 원래가 그 본인 자신이 근무하는 그 과가 원래 심장과에 있었는데 지금 체크를 하러 병원에 일단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놔주지도 않고 오후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소식이 없어가지고 아찔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해주면서 왔다 가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병원 동료들이나 그 원장님 모두가 잡아놓고 수술하든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1991년 2월 5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2월 5일이 제 집사람이 생일날이에요. 5월인데 병원에서 접근했는데 이 심장에 세 가닥이 맥혔다는 거예요. 심장이 세 가닥이 맥혀가지고 시술을 밑에 저기를 해서 시술해서 이 풍선 뭐 이런 걸로 저기를 해가지고 이 뚫는 걸 시도를 한다고 해서 그 시도를 했는데 성공을 못하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심장과가 환자 수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1년, 2년씩 수술을 대기해야 한다는 그런 와중에
병원에서 그 급과에 간호원이 요구해가지고 특별 배로를 해갖고 2월 19일 날 원래니까 2월 19일 날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2월 19일 날 수술 전날 제가 이제 영업 끝나고 이제 집사람 병문안을 갔는데 가방하고 일단은 자기 그 소지품하고 이런 거 이제 주고 그만 그때는 내일 아침에 새벽 5시면 수술 들어가는데 일단은 뭐 내일 오후 먹을 거니까 해서 아무런 그 생각 없이 그냥 주는 가방하고 그 소지품 들고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이튿날 이제 그 근무를 이제 가게 이제 경영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아침에 보통 일반적인 수술은 이른 아침 5시 뭐 6시 일찍 수술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알고 이제 오후 한 서너 시간이면 뭐 많이 잡고 오후면은 수술이 끝났다 하고 해서 이제 점심 시간에 맞춰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아직도 수술실에 있다는 겁니다. 아차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거구나 이제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뭐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지요. 전화를 했더니 아직도 수술을 끝을 못 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놈을 이제 딱 데리고 이제 병문안을 가는데 담당 의사가 먼저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서 얘기를 듣고 병실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처음에는 잘 마치고 이제 병실로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심장이 멎어버렸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병원에 수술할 때 수술을 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숨이 멎었다가 이 쇼크, 전기 쇼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가슴을 이렇게 열어놓고 닫지를 않은 상태니까 등에다가 이제 쇼크를 이게 등을 쇼크를 하는 거예요. 등을 쇼크를 하는데 등이 타버린 거예요. 타버리니까 물르고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보고 그런 사고 영화를 봐도 그런 영화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손 매디매디 혈관, 발 매디 혈관, 인간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혈관들은 전부 다 주사기예요. 주사기. 그리고 옆에 호흡기 그냥 이렇게 하고 앞서서 그런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아들이 첫 번째 엄마 얼굴을 딱 보니까 혀를 딱 바깥으로 하고 하는데 혀가 죽은 사람마다 싹 팔았어요. 드라이 바이파스하고 자기 다리에서 이 심줄 세 가닥을 딱 해가지고 이걸 수술했으니까 온 몸이 뚱뚱 이 사체예요. 그런데 이 친구 저 아들로만은 운동한 놈이 그냥 달달달달달 신장 떨면서 대충 한번 흔들듯 이렇게 돼요. 그러고서 자기 엄마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까지 한 번을 병문안을 안 갔어요. 아들이. 거기서 놀라가지고.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십자가 밑에서 탁 무릎 꿇고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고 살아계시면은 다만 100일만이라도 아니 10년 살려주세요. 딱 그렇게 있었어요. 중환자실에서 딱 이제 눈을 뜨고 이제 깼다고 하는 소리를 병원 측에서 딱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집사람을 이렇게 딱 이게 보니까 집사람이 이제 이 침실에서 딱 보는데 이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집사람한테 팔뚝을 탁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잡히더라고 이제 시계를 딱 보더니 저희 몇이요? 저희 집사람이 놀라더라고요. 여보, 당신 이제 눈 뜨고 깼어, 살았어. 왜 걱정이야? 몇 달 동안 누워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다가 눈 딱 뜨니까 시간이 오래 갔으니까 그것을 이제 그때서였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10년만이라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그런 일이 빈번했고 병원에 앰뷸런스 실려다니는 일이 오고 하고 했는데 병원에서도 기적이죠. 도저히 못 산다고 했는데 판단했는데 10년을 딱 채우고 나니까 그때 이제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2년을 가란티 해가지고 만 12년을 살고 2003년 2월 9일 날 사백병을 갔어요. 이걸 갔는데 근데 제가 집사람 보내고 이렇게 이제 제 건강 딱 체크를 하는데 저한테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폐암, 집사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모르고 거기에 저기에 정신몰수해서 그걸 모르게 하다가 폐암 말기까지. 그래갖고 의사가 손도 못 쓴다는 거예요.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말기 때문에. 우리 교계나 학교가 무너져가지고 너무 아쉽고, 사실 알고 있고, 그래서 요즘 세대에서 좀 더 미래지향적이면서 뭔가 없게 되는 것을, 그런 것을 보고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 예?